근데 나영이는 가끔 만나시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나영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 단지 사춘기가 들면서 가끔 우울해지는 게 있었는데요. 아, 예. 전반적으로 참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아, 그러면 아이가 정신적 그런 치유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이제 칠곡 계모 사건, 네. 칠곡 계모 사건이 이제 전국을 경악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작은 아이는 이제 안타깝게 죽었고, 언니가 이제 죄를 뒤집어 썼다가 다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이제 그 계모에 대한 그 선고 공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큰아이의 좀 정신적 상태가 어떨까. 뭐, 많은 아이들을 좀 상담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내용은 쭉 아실 거고요. 네, 사실 이 정도 동생의 죽음도 목격하고, 더더군다나 진실도 말 못하게 했던 그 상황이라면, 큰아이 역시 전 심각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전 정신과에서였기 때문에 예전에 자, 이게 제가 잠깐만요. 여기다 좀 올려놓고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사진은 여기가 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빨간 부위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뇌가 감정을 사실 다스리는 중추입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면 이 부분에 손상이 상당히 많이 가서 기분 조절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겁에 질리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학대 당한 아이의 아이들의 뇌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들입니다. 여기가 집중력 이런 쪽이고. 그래서 아이들 기억 중추 자체도 이 감정 중추와 연결돼서 불안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라 함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불안하고 기분을 언짢게 해서 기억도 났다 안 났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 왜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살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럼요. 왜냐하면 혼자 스스로 쓸 수 없는 나이에 계속 그 부모랑 살아야 된다는 절망감이 있는 아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정신과 전문의 상담 녹취록을 보니까 그 왜 미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엄마랑 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감히 이럴 수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대 당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지는 직업에 있다 보면 거의 다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그 여러 가지 뭐랄까 또 보도에 따르면 그 계모가 충성 경쟁을 시켰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이제 두 아이를 놓고서 한 아이만 이뻐해 줬다가 이제 다른 아이를 좀 학대하고 그랬다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충성 경쟁을 시켰다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심리 상태도 좀 궁금해요. 계모의 심리 상태도 궁금하고 아이의 그런 어떤 정서적 불안도 궁금하고. 우선 아이를 때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다음에 아이의 사랑을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보면 이분은 양육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의 문제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을 못할 행동을 해놓고도 난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적어도 아이를 양육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애정 경쟁시키고 충성 경쟁시키는 거는 정서적 학대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법을 쓴다는 말인가요? 모른다라기보다 그것이 나쁜 건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책감 같은 거 겉으로는 있는 척하지만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식으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애를 이렇게 벌어뜨리려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래서 학대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아이한테 보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뭐 나중에 엄마가 만나서 꼭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 줄게. 엄마가 집으로 가면 꼭꼭 같이 여행 가자. 빈혈이 있으니까 음식 골고루 먹어야 해. 뭐 이런 이제 편지를 써서 아이한테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계모의 심리가 참 궁금하네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평소에 잘 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서 착한 척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계속 너랑 살 거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말 못하게.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 편지 사본을 재판부에도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 아주 정상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누구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를 좀 가르치려다가 그렇게 됐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이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네. 이거를 재판부에 보여주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약간 속이고. 예. 이런 뭐랄까요. 학대의 종류랄까요?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학대는 뭐 신체적인 학대,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 정도의,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학대, 이렇게 애정을 뺐다가 말다가 하는 아이를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그다음 성적인 학대 있고요. 그렇죠. 또 마지막 굉장히 흔한 형태가 방임입니다. 응당 해줘야 될 만큼 안 하는 거죠. 밥을 안 준다든지. 필요한 만큼 애정을 안 준다든지.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 보호를 하지 않는 거, 이 네 가지를 다 학대의 유형에 넣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 개가 같이 옵니다. 이번에처럼.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와 방임은 거의 같이 옵니다. 그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성학대와 신체학대는 3분의 1에서 거의 같이 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런 성폭력을 당해서 가족들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아이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신체학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학대가 하나 오면은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그 판넬은 어떤 판넬인가요? 이거는 이제 일단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꾸 생기니까 이게 정말 왜 이러나 했을 때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실은 이게 사건 의뢰는 그 선생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법률, 복지 이쪽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안 됐고요.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지 않은 거죠. 안 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 동생을 시신을 받은 병원 측에서 봤을 때 분명히 구타 행위가 굉장히 보였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도 실은 이거 정말 학대 같다라고 신고도 했었어야 됩니다. 경찰한테. 경찰이 바로 보니까. 근데 그 정도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치료하고 보호하고 수사를 해야 될 이 세 기관이 각자 따로 노는 데다가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작동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복지부, 여기는 법무부, 검찰, 그다음에 이것도 복지부. 지금 이 부서들끼리, 그다음에 의뢰를 했다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도 한 번에 신고만 하셨지, 그다음에 잘 되는지 체크하는 교육은 또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과부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각 부서마다 지금 따로 놀고 전문적으로 가지 않으니,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울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겨우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게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은 이 제도가 실제 현상을 제대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실제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그 아이들을 좀 상담을 해봤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불안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불안감의 유형이라기보다 정신적인 문제에 약간 정도랄까?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처음에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러고 있다가 점점 더 만성적으로 가면 아이들이 대부분 멍해집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능도 떨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동화한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게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각종 약물 중독, 자살률 높고 우울증이 많고 또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 아이를 보호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고 또 학대가 대물림하게 됩니다. 대물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여간 아이들 잘 보호하고 정신적으로 치료하고 격리해주고 이런 작업,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